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기차 시장 분위기 보면 이제 진짜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테슬라 이런 공식이 당연했는데 2025년 들어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 합니다. 테슬라는 아직도 시장의 왕인가 아니면 위협받고 있는가? 요즘 시장 기준으로 최근 뉴스와 데이터들 싹 정리해서 테슬라의 현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아직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부터 보면요. 가장 먼저 배터리는 4680 셀이 이제 안정화됐고 생산량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생산의 파트너사 조합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핵심 동력원에서 완전히 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역시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FSD죠. V14가 나오고 나서 미국 몇몇 도시에서는 감독 없이 도는 테스트가 이제 실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허용된 건 아니지만 데이터량만 놓고 보면 그냥 비교 대상이 없어요. 충전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차저는 여전히 가장 빠르고 가장 넓고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NACS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건 사실상 북미 표준이 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 세 가지 배터리, FSD, 충전 인프라 이건 아직까지 테슬라가 확실하게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경쟁자들이겠죠. 2025년 들어 경쟁사들이 진짜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BYD 같은 경우는 2, 3만 달러짜리 대중형 EV 시장을 거의 장악해버렸어요. 배터리 원가가 테슬라보다 20-30% 싸니까 테슬라가 이 가격대에서 정명승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델2 프로젝트를 사실상 멈춘 것도 이 경쟁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GM, 포드 같은 전통 완성차들이 전기차 가격을 세게 내려버렸고 리비아는 판매량 자체가 꽤 급증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3, 4만 달러 구간에서 빈틈이 생기니까 그걸 경쟁사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기아는 전비 성능이 거의 테슬라급으로 올라왔고 폭스바겐은 가격을 확 깎아서 유럽 시장을 다시 가져가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판매 싸움에서는 예전처럼 압도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겪는 리스크는 경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테슬라의 더 큰 부담은 공급망이에요. 11월 초 로이터 기사들 보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량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빼달라고 공급사들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비용이 올라가고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IRA 보조금도 불확실해지고 생산 일정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전자부품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 낮추기가 필수인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에 EV 전반의 수요 둔화까지 겹쳐서 판매 성장은 예전만큼 시원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FSD도 규제 이슈가 남아있어요. 기술은 가능한데 법이나 보험 체계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기술은 있고 허가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테슬라 위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판매로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니라 FSD, 로보택시, AI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차를 파는 회사에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돈 버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전 테슬라 AI 책임자였던 안드레이 카파시도 최근 인터뷰에서 로보택시는 도시 공간을 다시 설계할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차량 판매가 아니라 주행 데이터 기반이 된다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정확히 테슬라가 지금 가려는 방향이에요. 차 팔아서 벌던 시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수익을 만드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여전히 무서운 회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싸움에서는 예전처럼 압도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싸움에서는 아직도 왕이다. EV 판매 전쟁에서는 경쟁자들이 많이 따라왔고 저가형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FSD, 충전 인프라, 데이터 이 세 부분만큼은 테슬라가 아직도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테슬라는 차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 완전히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해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스토리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 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